존재 숲에 있습니다. 온 세계에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엉시행 레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서 이야기했던 상권 분립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산 전체주의가 존재하며 저들을 척결하지 않는 이상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런 것들을 온 세계에 알린 거예요. 정말 철학의 부재, 세계관의 부재, 그죠? 이상한 세계관을 갖게 되면 한 인간이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법사라고 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들, 온 우주의 법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혼해서 이상한 괴물 종말론을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그래서 21세기에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무슨 영화도 아니고 헬기가 국회의사당 착륙해서 군인들이, 그죠? 그 잔디밭을 막 뛰어가면서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잖아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아마 명령을 받았던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 야당 대표, 여당 대표, 그 다음에 국회의장, 이런 인물들. 여러분, 이게 정말 정치의 드라마화의 시대를 우리가 산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정말, 그죠? 비극 같은 희극이요. 희극 같은 비극. 이런 걸 보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죠? 정말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부끄러운 역사.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철학의 부재예요. 세계관의 부재고. 저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주변에 모여 있으니 여러분,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이런 위험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죠. 그죠? 나르시시즘적 자기 세계에 빠진 인간들. 거기에다 엘리트주의, 어줍지 않은, 지적 용어로 모론과 같은 인간들일 거야. 맥락적 규칙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상징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정말,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 사고의 질을 다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봐봐. 전쟁 나면 제일 빨리 도망갈 놈들이 누구야? 추경호 같은 놈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리고 한동훈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냐고. 정말 발 빠르게, 그죠? 얘도가 지지하는 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민주당을 뭐 다 잘해서 지지하나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도 얘들이 낫다 이래서 찍는 거잖아.
뭐 보수 쪽에서는 아유 그래도 이쪽이다 나. 어? 아주 소수는 아닌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택도 아닌 채널들의 어떤 정치 같지도 않은 그런 걸 보면서 그죠? 많이 가스라이팅 됐죠, 그죠? 근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철학 채널에 와서도 헛소리를 삑삑 하는 거야, 헛소리를. 어?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뭐 1시간 뒤에 예도가 올렸을 거예요. 많이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누가 끝났는지는 지켜봐야 안다는 거야. 그런 인간이 철학을 공부해서 뭐 하냐고. 정말. 그러니까 괴상한 괴물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이고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게 철학이잖아. 그런데 뒤떨어진 세계관, 그죠? 자기가 무슨 아주 그 박정희에 대한 어떤 강한 신화도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박정희 같은 그런 뭐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인물이 돼.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흉내 내다가 그냥 민주당 겁을 주려고 그랬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추경호 같은 자들이 그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을 벌리고도 대구 사람들이 있죠. 대구. 여도도 안동 출신인데 정말 홍준표 뭐라 그래? 해프닝이라고 그러잖아. 해프닝. 저런 인간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장을 저런 인간이 서울에서 나온다. 그럼 되겠어? 누가 찍어주겠냐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뭐 김재원, 뭐 4선, 5선, 나경원,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뭐 이 사람들 뭐 한 거야? 이 비상계엄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게 정당하다는 거야?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인간들이 이제 이승만 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의 드라마화에서 윤석열이는 박정희 흉내를 낸 거예요. 자기가 딱 이 공산 전체주의 이 용어에 대해서도 예도가 아주 오래전에 풀어드린 적이 있잖아. 이 세력들을 내가 반드시 처단하겠다. 처단은 무슨 몇 시간 만에 항복할 거를 그죠? 겁을 주려고 그랬다. 지금 와서는 저자들을. 그러면 국민 뭐 40~50%를 갖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댈 거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자들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도 정말 시대착오적이죠. 그죠? 이런 일을 벌이고도 탄핵은 안 될 겁니다. 당분간은. 이제 광장 정치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탄핵 안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참 불행하게도 구테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상처죠, 그죠? 역사적 상처.
공동체의 상처죠. 그런데 이걸 그래도 치유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다시 21세기에 여러분들 봐봐, 군인들이 막 제대로 여러 명령을 뭐 살살하고 겁만 줘라 그랬는지, 아니면 군인들이 명령을 이렇게 따르는 척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야. 그죠? 이런 내란죄를 벌이고도 얼굴 뻐젓이 들고, 정말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새끼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게 21세기에 서구적으로 보면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고를 갖고 정치를 한다고 덤벼드는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나라가. 그러니까 외신들이 그러잖아요. 기괴하다고. 정신분석학에서나 있는 이런 단어를 막 쓰잖아. 정말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교상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는 이상 어느 누가 이런 걸 결정하겠어, 여러분. 철학의 부재. 그리고 그런 인간이 정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뭐 하늘에 있는 노무현도 그죠? 노통도 그럴 거라고. 아니 뭐 검찰 개혁은 사실은 윤석열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생각해봐. 명태균 그 게이트만 갖고도 나온 거 갖고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래봐 어떻게 됐겠는가? 뭐 바로 난리 났겠지 뭐. 거기다 뭐 20개를 받았다. 뭐 전에 돈봉투 사건 일어났을 때 그냥 막 바로 막 털잖아. 뭐 수사를 안 하는데 뭐. 한쪽은 그냥 범죄자야. 그리고 그 법을 자기들한테 적용시키지 않아. 그러면서 21세기에도 북한이 없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못 처먹고 살 놈들인 거야. 이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물론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있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있죠. 조중동의 칼럼을 쓰는 다양한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자들은 지금 멘붕에 빠져서 맨날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국힘의 저 국회의원 새끼들 한번 봐봐. 주경호 피해갖고 그래서 당사로 모이라 그러잖아. 지금도 얼굴 들고 부젓이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무슨 보수야. 여러분 예도TV에 보수들 많잖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이런 게 무슨 보수냐고. 이게 국가를 위하는 거야? 국가를?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뭐 반국가 세력. 대통령이라고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런 단어들이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냐고. 누가. 그래서 이런 내란을 벌이고도 뻐젓이 앉아서 저 민주당 저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때문에, 저것을 따르는 놈들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힘 안에서
70%는 뭐 탄핵은커녕 탈당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 출당은 어림도 없고. 이런 자들이 보수 국회의원인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인간들이 보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대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인간들이. 이걸 해프닝이라 그러지를 않나.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자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얘도가 볼 때는 탄핵이겠죠. 그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누가 나타났느냐? 문재인이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문재인 때 어떤 일을 당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을 봐봐라. 저 범죄자를. 죄목도 한두 개가 아니라 뭐 다섯 개에서 뭐 7개는 그냥 일반인들도 그냥 되는 그런 범죄자 아니냐. 이래 된 거야. 비열한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죠? 검찰권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소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 법실중주의가 지배하는 거야. 이 나라를. 얘들은 뭐 민주당이 뭐 다 잘했다. 절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어느 시점부터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 헤매고 그 다음에 정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버리고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죠? 그 비상계엄령에 대하여 어떤 표를 결정하고 그걸 해제해야 될 거 아니야. 국힘 뭐 한동훈 10몇 명 이외에 한동훈과 나머지 국회의원들 어디가 있었냐고. 이런 새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전쟁 나면 이런 인간들이 뭘 하겠냐고. 그래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게 뭐야, 여러분? 정신분석학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건요, 패티시즘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의 정상을 보면 바로 나와. 이게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세계관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그래서 그것만 딱 나오면 바로 근본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특정 사물에 대하여 애착을 갖는 거잖아. 그죠? 그 사물이 신도 되고 나중에는 물신으로까지 가잖아.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그래서 피하고 싶고 무의식적으로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거야. 그런데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라는 건 그걸 피하고 싶다가도 이건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일본인들이 천황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혁명을 겪은 적이 없잖아. 그죠? 그걸 못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면 큰일 나. 이 정상이죠. 그죠? 이 정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100% 탄핵 안 시킵니다. 응? 박근혜를 못 지켜준 그 아픔. 그래서 이번에도
결코 탄핵은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보수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코미디 아니야? 이런 보수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런 내란죄를 벌이고도 버젓이 자기 패티시즘 사물을 숭배해야 되는 그 고통, 그러면서 어떤 변명으로라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을 막으면서 괴롭죠, 그죠? 그래서 계속 가겠다라는 거야. 이제는 공이 광장 정치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시민들의 어떤 예도가 그날 1시간 이후에 예언했던 이유는 뭐 군인들이 특정 지역을 점령해서 대표들을 잡고 해도 시민들이 가만 안 있지. 예도도 그 영상을 찍고 다리가 근질근질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가만히 있겠어. 시민들 겁도 안 먹잖아. 그 특전사들 앞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얕본 거예요. 이 세계관이 문제라니까. 윤석열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세계관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를 못 읽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나 했었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잡힌 자는 패티시즘, 특정 패티시에 사물에 자기의 신성을 집어넣어서 섬기는 자랑 같은 거예요. 피하고 싶으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병인 거지, 뭐.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말만 나오면 곧바로 이제 신경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고, 그죠? 의도적으로 당사로 모이라 그러고, 추경호 같은 놈, 이런 놈이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에요.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 진짜. 그래서 내란을 일으킨 이런 인물을 그냥 두고, 식물 대통령으로 두고 계속 보수가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야? 그 해법이 없잖아, 그 뒤로. 무슨 인물이 있어. 이런 정치인들을 믿고 또 표를 줄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내가 예도가 보수를 걱정하게 된 거야. 참 망한 거지 뭐. 그게 시대착오적이에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그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는 국민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사람들도 많이 안 봐요. 특정 아주 강성 지지층. 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 태극기 부대 비슷한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여러분 생각해봐. 진짜 보수라 그러면 이런 인물을 두고 갈 건지. 탄핵은 안 될 겁니다. 의원들 뭐 한 70% 이상이 지금도 윤석열을 빨아대고 있으니 불가능합니다. 이제 공은 시민의 영역으로 넘어왔죠, 그죠? 근데 예도가 볼 때는 뻔한 거야. 이런 일을 벌이고도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정말.
정말 국가의 미래, 그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할 게 정말 많죠, 그죠? 4차 산업이 계속 진행되면요, 뭐 삼성도 중국 화웨이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뭐 대한민국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속으로 말하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세계관을 갖고 없는 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용해 처먹는 이런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뭐. 그런 인간들을 섬기면서 좀비로 산다라고 하는 게 참 불쌍한 거지. 해야 될 게 정말 많아, 그죠? 그런데 이런 생산적인 일을 위하여 어떤 국력을 소비하고 정치력을 소비해도 모자란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나가서 막 할 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그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